안녕하세요. 바람기사입니다. 네. 오늘은 INTJ에게 정말, 정말, 정말 중요한 어떤 가치 중에 하나인, 정직. 네, 무슨 교과서에 나오는 말 같은데, 뭐, 진실함?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고요. 제가 좋아하는 아주 옛날 팝송이긴 하지만, 빌리 조엘이라는 어떤 가수가 부른 어니스티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를 보면, 그 그러니까 어니스티라는 그 진실이라는 거, 정직이라는 게 참 외로운 단어다. 이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너무나 진실하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오직 그거다. 뭐 이제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와, 이건 진짜 INTJ의 노래다. 이게 주제가다 해도 이렇게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가사더라고요. 네. 그래서 INTJ들에게 이 정직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인생의 어떤 큰 가치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이렇게 정직했다가 뭐 하기까지 하진 않더라도, 여하튼 정직해서 도리어 이제 득보다는 사실은 실이 더 많아요. INTJ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직할 수밖에 없는, 네, 이런 성격을 가진 게 때로는 굉장히 좀 저 스스로도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아우,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정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뭐 좋아하는 이야기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이 INTJ를 이렇게 잘 나타내 준 어떤 이야기가 그 벌거벗은 임금님이란 이야기 있잖아요. 네. 다른 사람들이 다 "왕 만세." 뭐 "멋진 옷을 입으셨네." 그랬을 때 꼬마애가 "에 벌거벗었는데." 뭐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또 뭐 큰바위 얼굴이라는 그런 이야기,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어떤 마을에 사람의 얼굴 형상을 한 그런 바위가 있는데, 그럼 그 바위와 똑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바로 이 마을의 뭐 지도자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뭐 전설을 가진 그런 바위가 있는 그런 마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정말 뭐 정치인도 나타나고 부자도 나타나고 막 예술가도 나타나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나타나셨네. 막 나타나셨네." 막 이러면서, 근데 사실은 하나도 안 닮았는데, 그래서 거기 주인공인 어니스트가 그 사람들 볼 때마다 "아, 아닌데,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혼자 막 고뇌하는 그런 장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마을 사람들이 아마 알았겠죠. 그 사람들도 얼굴이 하나도 안 닮은 걸 알았겠지만, 아마도 뭐 돈 많고 힘 있고 권력 있고 유명한 이런 사람들이 오니까 그 작은 마을을 어떻게 좀 잘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 닮지도 않았지만 그냥 "닮았다."라고 그냥 이렇게 막 누구 한 명이 말하니까 다 같이 거기에 이렇게 동조하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또 속아주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미장원이나 이런 데 가면 막 예쁘세요." 뭐 "머리가 너무 잘 어울려요." 막 이러면 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막 그냥 괜히 어디서 이렇게 좀 약간 우울할 때 그런 데 가서 좀 칭찬 들으면 또 기분도 좋고, 뭐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마트 같은 데 가면 어떤 특정 상품을 막 이제 프로모션 하시면서 막 이렇게 광고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막 고객님 이거 이번에 뭐 너무 좋은 상품 나와서 한번 써 보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면 대부분 그렇게 막 이렇게 들이대면은 다 그걸 사 갖고 가시더라고요. 그냥 귀찮아서인지 아니면 정말 좋다고 생각해서인지. 근데 이제 저는 성격상 그런 거를 또 못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옆에 와 가지고 막 여기다 대고 귀에다가 막 계속 뭐 "이건 이랬었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꿋꿋이 서서, 물론 살 생각이 없으면 그냥 가죠. 그냥 가는데, 그냥 들은 채 만취하고 가는데, 만약에 뭔가 필요하긴 한데 그분이 옆에서 계속해서 막 이렇게 들이밀면서 "이거 사세요." 막 이러는데도 꿋꿋이 서 가지고 다른 거랑 이렇게 비교를 해 봐요,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 근데 거의 열의 아홉은 똑같거나 그냥 안 좋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또 열받죠.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 물론 이제 영업 시적 때문에 하시는 건 아는데, 그래도 솔직하게 이렇게 뒤에 이렇게 나온 그런 성분표라도 한번 읽어 오시면 그런 거짓말을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뭐 있지도 않은, 너무나 얼토당토 않은 그 성분과 전혀 무관한 게 있다. 뭐 무슨 뭐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막 이렇게 광고를 하시니까 좀 이렇게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도리어 그런 얘기를 하실 때 좀 더 진실하게 말을 해 주신다면은, 저 같으면 그분의 진실함을 보고, 뭐 같은 물건이라면, 같은 뭐 어떤 성분이라면 그분의 진실함을 보고 저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좀 그렇지 않은 편이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많은 경우 이렇게 진실하지 못한 이유가, 원하지 않더라도 진실을 말하고 싶더라도 내가 진실을 말했을 때 어떤 불쾌함이 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함을 말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이제 지레 겁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에 물들어서 그런 거죠. 어쩔 수 없이 우리 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정직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근데 INTJ들은 좀 비교적 이런 불쾌한 말을 잘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그 불쾌함이 정말 나를 뭐 깎아내리고 나를 공격할 의도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누군가가 진실하게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면 솔직히 막 두 손 두 발 들고 막 환영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 그건 나를 위해서 결국은 좋은 일이잖아요. 내가 뭐 기분이 나쁜 게 뭐가 중요해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상황을 대부분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요. 나한테 그런 불쾌한 얘기를 했다라는 그 사실만 가지고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 사실을 왜곡하거나 아니면 그 정말 그 중요한 본질을 그냥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어떤 거기에 관련된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한 가지는 사실은 제가 뭐 특별히 진실하게 제가 뭔가 밝힌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조금 뭐랄까, 너무 거짓된 삶을 사시는 분? 제 이제 친구의 어머님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제가 뭐 그분에 대해서 뭐 잘은 모르지만, 여하튼 제가 이제 친구 어머님이니까, 이제 놀러 가면 너무 잘해주세요. 막 저희한테도 막 잘해주시고, 뭐 시골에서 뭐 왔다 그러면 막 이제 막 하나라도 더 싸주시려고 그러고 막,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종교 생활을 하셨는데, 교회나 이런 데 가셔서도 그렇게 막 이제 관대하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질적으로 뭐 이제 헌금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또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청년들이나 뭐 이런 이렇게 좀 어려운 친구들 있으면 막 도와도 주시고, 물심양면 막 이렇게 되게 너무너무 그래가지고 밖에서 그분을 보면은 저분은 정말 너무너무 막 좋은 분이야 막 이런데, 막상 그 이제 친구 집에 가잖아요. 그럼 그 집에서는 정말 이게 무슨 뭐 정말 그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나쁜 말과 그다음에 정말 그 사람을 정말 자기 자식이지만 너무나 막 이렇게 그냥 깔아뭉개는,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할까, 저렇게 취급을 할까,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들한테는 안 그러시지만, 그러니까 그분의 겉모습과 그 집안에서의 그 모습이 너무 다르니까 사실은 좀 막 되게 소름 끼치고, 네, 정말 저는 이제 제 가족 중에 한 명이 그렇다면은 저는 정말 이렇게 절연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제가 그 집에서 이제 과외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 제 친구의 조카를 이제 과외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예쁜 아이였어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과하다 싶었지만, 뭐 아니면 강남이나 이런 데서는, 참고로 거기 강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즘에 좀 20대 10대 이런 분들은 그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사람은 놀아야 된다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여튼 제가 보기엔 좀 과한, 좀 과외나 이런 사교육을 좀 많이 받는 편이었어요. 여하튼 저도 그 아이에게 이제 사교육을 하는 과외 강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아이는 정말 3살 때부터 어린이 영어 유치원에 이제 3살 때부터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그때가 4학년이었는데 정말 영어, 수학, 첼로, 피아노 뭐 이래가지고 정말 자기 발로 걸어 다니질 않아요. 걸어 다니지 않고 학교 끝나면 픽업해서 집에 오면은 과외 선생님이 그냥 쉴 시간도 없어요. 막 거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뭐 바톤 터치 해가면서 이렇게 바뀌어서 밤 10시가 되면 이제 엄마가 들어오시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과외를 하고, 엄마가 오면 그때부터 이제 엄마가 또 검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초등학교 4학년인 거예요. 그럼 엄마하고 또 한 12시까지 같이 뭔가를 또 이제 점검을 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와, 나는 저렇게 어떻게 살아? 막 이렇게 너무 안쓰러운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래서 좀 엄마한테는 미안하지만 제 시간은 사실은 공부의 시간이었다라기보다는 좀 노는 시간이었어요. 같이 뭐 게임도 하고 막 해서 몰래 몰래. 왜냐면 제 시간 하나 안 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못한 애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여하튼 어느 날 일이 터졌죠. 그 아이가 이제 영자신문 이런 걸 보고 있었는데, 어린이 영자신문을 보고 있었는데요. 그 신문에 이제 꼬마의 얼굴이, 큰 얼굴이 있었어요. 근데 걔가 갑자기 빨간 색연필을 걔 얼굴에, 눈을 시뻘겋게, 걔 양쪽을 시뻘겋게 칠하더니 막 이렇게 찌르면서 죽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그걸 보시고 지금 제 얘기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걔가 너무너무너무 착한 애거든요. 근데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얘가 지금 스트레스가 정말 만빵이구나, 이렇게 놔뒀다간 정말 얘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빨리 애를 쉬게 해주라고. 공부고 뭐고 애를 먼저 살려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참 지나도 뭐 특별히 친구한테서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 한 몇 주쯤 지났더니 그 애가, 친구 애가 막 굉장히 야야야야 막 쉬쉬쉬 하면서 하는 소리가, 언니가 너무 싫어해. 막 화가 막 여기까지 나가지고 막
뭐 멀쩡하게 있는 애를 왜 정신병자를 만드냐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소름 끼쳤어요. 네. '엄마가 아이를 망치고 있구나.'라는 생각. 뭐 죄송해요. 이거는 뭐 제 친구의 언니라 할지라도 뭐 친구의 언니가 아니라 제 친언니라 할지라도 저는 그런 경우는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과외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아이를 그 상황을 계속 보고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그 아이를 계속 보고 있는 것도 저한테 사실은 제일 큰 고통이었고 저도 역시 그 아이를 물론 제가 그만둔다고 해서 걔가 뭐 과외 선생이 하나 주는 건 아니었겠지만 다른 사람이 들어왔겠지만 제가 거기 동조를 하는 것도 싫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뭔가를 할 수 없다라는 그 어떤 그 좌절감 같은 거를 그럴까요?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것도 싫었고 제가 정말 친구며 그 친구의 언니며 그 어떤 위선적인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아이보다 자기의 욕심이 더 중요한 사람들 그 모습 그리고 제가 진실을 얘기했을 때 먼저 아이를 생각하지 않고 일단 자기의 어떤 불쾌한 그런 어떤 자기의 체면과 이런 걸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조금 안타깝지만 네 여하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INTJ들에게 여러 가지 가치 중에 이 정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사람을 만나실 때 INTJ 분들은 이 정직함을 많이 요구하실 거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정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사람들 만나실 때 정직하고 진실한 그런 친구들을 만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